예,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은 저는 지구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지구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사세요. 그러면 지구의 일부를 사는 것이지요. 지구는 수명이 약 50억 광년이고 앞으로도 한 50억 광년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 건물은 그 수명이 너무나도 짧죠. 그래서 저는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수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정의해 놓지 않았다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이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말하셨죠. 진정한 사유지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유지라고 말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살아생전의 건물의 수명이 4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수명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구의 수명은 앞으로도 한 55억 광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한번 소유하면 빛을 내지 않고 소유한다면 나의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구무한하게요. 여기서 지금 오늘은 가장 큰 주제가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은 토지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고 부동산의 힘은 토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의미의 그 사유지인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유럽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은 거기에 부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좀 설명하기 쉽게 하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을 다 이걸 동산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부동산입니다.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나오고 우리네 법학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행정 관료들은 모든 그것을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농기계는 또 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른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티즈가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준부동산으로서 또 의제 부동산으로서 우리는 등록시에를 하고 차량 관리를 해서 관련 것을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습니다. 마티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실제 농촌에서 그것을 훔쳐가면 추적해서 찾아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냐 안 정하냐에 따라서 동산이 되냐 부동산이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건물은 부동산이 아닌 것이죠. 토지에 부속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파트 분양권을 우리가
2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아직 건설회사는 펜스만 치고 있고 나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계약을 20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땅을 파고 있고 2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에는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어요. 어떤 경우는 불 붙은 데는 1억도 붙으지요. 내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프리미엄이 5천이 붙고 1억이 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의 가치가 오른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 건물의 가치 또는 그 건설사의 아파트의 프리미엄도 물론 플러스가 되어져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건물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표현해 보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아파트가 5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이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건물의 잠정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토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바로 건물은 가치가 계속해서 감가상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토지가 전혀 건물이 전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또 거꾸로 어떤 것을 설명해 볼 수 있냐면 가끔씩 경매의 물건이 나오다 보면 아파트가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낙찰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겠죠. 나중에 재건축할 땐 여러분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빵원이에요.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약에 100대를 사서 그것을 렌트를 한다면 그건 렌트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를 100채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40년쯤 되면은 아파트가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 주만 남겨있죠. 여러분이 렌트카를 사서 그것을 소유면 끝이겠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 렌트카 사업을 한 사람 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국가한테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지만 여러분은 지주한테도 지료를 내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건물은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집합 건물에 관해서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하고 집합 상가가 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관한 법, 일반 집합 상가는 집합 건축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토지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하고 합체를 시켜 두었습니다. 강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 국법에 이상하게 잘못되어졌던 그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끔씩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그것이 합체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겠죠. 토지가 모든 부동산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게 있죠. 토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건축물을 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지구의 일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장을 샀어요. 여러분은 공장에 물고 있는 땅에 지분을 산 겁니다. 땅에 지구의 일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가를 샀어요. 여러분은 지구의 일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축물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구의 일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강의였습니다.